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전공소모임 청지청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는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켜 놓았죠.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마스크는 물론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모두가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조차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에 이르는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죠. 혼란스럽고 답답한 시기를 우리는 여전히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견뎌내고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책,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데요. 오랫동안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함께 해온 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는 세대는 10대일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된 아이들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4개 이야기마당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야기마당의 흐름을 따라 각 주제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별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란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나에게 코로나란 지옥이었다 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았던 거겠죠. 책에서는 그 상처를 5가지 트라우마로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단절의 트라우마인데요. 갑작스럽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만날 수 없게 되어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 트라우마예요. 어디를 가나 손은 씻었어? 마스크는 왜 그렇게 썼어? 이런 잔소리 속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생활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충분한 설명 없이 위생수칙을 강요받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유지 트라우마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밤낮이 바뀌는 청소년들이 자연히 늘어났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잦은 일정 변동까지 더해져 일상이 굉장히 불규칙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결손 트라우마예요. 청소년들이 어른들과의 대화 중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우왕좌왕하면서 별로 한 것이 없다고 말할 때라고 해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나름 버텨내고 노력했고 또 성장했는데 어른들의 이러한 한마디는 청소년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중독 트라우마입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의 생활상 자연스레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 요인으로 스마트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청소년이 집에서 혼자 건강한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겠죠? 물론 코로나19로 모두가 저마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 더욱 위험에 노출되고 권리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장비나 공간이 부족해 온라인으로 원활히 수업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기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나눠서 강의를 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 이른바 나홀로 청소년들은 집에 혼자 남겨지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감과 걱정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학교 밖에서도 학업은 이루어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중단한 것이지 학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검정고시 학습 지원 물품이나 교재를 배달받는 서비스가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꿈드림 외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개가 마땅히 없어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또 작년 울산을 시작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물론 이후에 수정한 곳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포스터에 나와 있듯 모든 청소년이 아닌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교육 지원에서 자연스레 잊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동등한 학습권에서 배제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특히 시청각계 감각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강의에서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거나 교사의 입 모양이 보여야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수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들의 학습권을 동등하게 보장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오고는 했지요.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로 인해 집 안에서 접촉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 학대 사례가 더 증가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복지시설들이 문을 닫았을 때 시설을 이용하던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여건이 돼서 시설에 갈 수 있더라도 비싼 코로나 검사를 당장 받아야만 힘들게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환경의 격차는 결국 학력의 격차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이들 개인의 노력과도 별개로 환경과 지원의 격차가 심할수록 학력 격차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냥 아이들의 노력 자체에만 성적의 책임을 물어도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어린 아동 청소년들도 이러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합니다. 묻 어른들이 너희 때는 공부만 하면 된다며 가볍게 말하지만 아이들의 머릿속도 우리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고 꼬여있고 어려운 게 당연하겠죠. 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아이들은 지금 거기에 더해 더 큰 변화를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사회의 조화로운 역할이 중요하겠죠. 어느 한쪽으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협력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그 안에서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가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의 생활에 갑자기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부모님 또는 보호자, 교사,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 주변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에게는 코로나 이후 어떤 고충이 생겼을까요?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신경 쓸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만의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갈수록 늘어나는 양육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는 날들이 쌓여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다다르고 어딘가로 분출되어야 할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로 잘못 표출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한편 집에서 아이들을 내내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부모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학교도 학원도 아동 청소년 기관도 운영이 평소 같지 않기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줄 곳을 찾기 힘들어 걱정이 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계기로 돌봄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더 홍보할 필요성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청소년들의 활동을 전담하는 청소년 지도사들 또한 새로운 변화에 부딪히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 기관 및 대면 프로그램의 제한적 운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겠죠. 특히 청소년 쉼터 같은 보호 복지시설에서는 집단 숙식이 불가피한 시설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들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책 없는 방역 지침만이 요구되어 많이 난처하다고 합니다.
진행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제한된 여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방식을 바꿔야 하는 변화에도 청소년 지도사들은 서둘러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적인 활동이 의도치 않게 정적인 활동이 되어버리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해요. 학교의 교사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뀐 수업 형태 때문에 학생들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제, 시험, 또 등교 시에는 거리두기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운 고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교사들의 업무 폭탄입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방침으로 인해 밀려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총알바지, 교육청 및 교육부라는 톱니바퀴에 톱니, 학생들의 모든 질문까지 받아내는 방패막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한 것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쟁통에는 천막을 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테이프로 동선을 만들고 책상에 아크릴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르치는 이 현실은 왜 감동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인지 저자는 묻습니다. 이전보다 증폭되어 체감되는 불평등도 교사들에게는 힘겹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집에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서 눈에 띄게 불평등을 마주하는 현실이 절망적이라는 교사들이 많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차이 수준을 넘어 학력의 심각한 격차로 이어질까 하는 걱정이 늘은 것이겠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런 우리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청소년들의 마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나요? 성인들과 달리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았나요? 이 재난 상황으로 인한 혼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입장은 배제된 채 성인 기준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건 아닐까요? 사회라는 곳에는 성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이 꼭 공부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쩌면 그동안 다수가 청소년들을 바라봤던 시각이 이 코로나 재난 상황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아동 청소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청소년들이 진짜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싶은 누구든지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몸이 다칠 것을 걱정하는 새 마음이 다치는 것을 놓칠지도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더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알게 되기도 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의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묻고 주위를 둘러보며 대화를 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게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